겨울에 눈이 내리면 비행기 날개 위가 제일 먼저 얼어붙습니다. 그냥 떠도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날개 위에 얼음은 양력을 줄이고 비행기가 뜨는 순간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이륙 전엔 꼭 제빙 작업을 합니다. 공항 한쪽엔 거대한 제빙차가 대기합니다. 차량 위에 긴 분사 팔이 날개와 꼬리를 향해 움직이죠. 이때 뿌리는 건 뜨거운 제빙액입니다. 보통 온도는 60에서 80도, 글리콜 성분으로 만들어져 얼음을 녹이고 표면엔 얇은 보호막을 남깁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한 번 더 방빙액을 덮었습니다. 점성이 높은 이 액체는 눈이 다시 붙는 걸 막고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릴 때까지만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속도가 붙으면 자연스럽게 바람에 씻겨 나가죠. 겉보기엔 단순히 액체를 뿌리는 것 같지만 이건 이륙을 위한 첫 번째 안전 절차입니다. 얼음 한 겹이 목숨을 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이륙 전 날개 아래서 작은 병에 뭐를 받는 걸까요? 이 과정은 필수 비행 안전을 지키는 절차입니다. 사실 정비사는 연료탱크 최저점 배출 밸브를 열어 소량의 항공연료를 채취합니다. 물과 침전물은 연료보다 무거워 아래로 가라앉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뽑아야 연료의 순도를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채취한 샘플은 빛에 비춰 클리어 앤 브라이트 검사를 합니다. 맑고 투명하면 통과이지만 충분히 탁한 밑에 입자 기포가 보이면 물이나 이물 혼입을 의심하고 추가 배출이나 정비를 진행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9에서 12km 순항 고도의 혹한에서는 연료 속 유리수가 얼음 결정으로 변해 필터를 막을 수 있고 금속가루 같은 오염물은 펌프 밸브를 마모시켜 연료 공급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병 하나의 투명함이 위에 탄 사람들의 시간을 끝까지 지켜줍니다. 혹시 비행기 배 밑에서 작은 프로펠러가 툭 튀어나오는 걸 본 적 있어? 보였다면 사실 그건 엄청 심각한 상황이라는 뜻이야. 그냥 바람개비 장난감도 아니고 보조 동력 장치도 아니야. 이름은 바로 충압 공기 터빈, 영어로 RAT라고 불리는 장치지. 비행기는 요즘 전부 전자식 조종 시스템을 쓰는데 만약 기내 전기가 전부 나가버리면 조종사는 날개를 움직일 수도 방향을 돌릴 수도 없어. 그대로라면 기체는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비상카드로 RAT가 등장하지. 조종사가 버튼을 누르면 비행기 밑에서 작은 프로펠러가 딱 튀어나오고 비행기가 움직이면서 생기는 강한 공기를 받아서 미친 듯이 돌기 시작해. 이 회전력으로 발전기를 돌려 최소한의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야. 전력은 아주 작지만 날개 조종과 방향 제어에는 충분하지. 덕분에 조종사는 끝까지 기체를 조종할 수 있고 안전하게 비상 착륙할 확률이 훨씬 높아져. 그러니까 이 작은 프로펠러는 단순한 펜이 아니라 수백 명의 목숨을 살리는 최후의 희망인 셈이야. 착륙하자마자 승객들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기수 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나고 비행기가 멈추고 확인해본 순간 모두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비행기 앞부분이 크게 움푹 들어가 있었고 주변에는 긁힌 자국이 촘촘히 퍼져 있었습니다. 마치 단단한 쇠구슬이 시속 200km 이상으로 박힌 흔적 같았죠. 하지만 범인은 금속이 아니라 새였습니다. 이렇게 비행기가 하늘에서 새와 부딪히는 사고는 버드 스트라이크, 조류 충돌이라고 불립니다. 특히 몸집이 큰 새가 정면에서 날아올 때 항공기의 속도를 이기지 못해 그대로 기수나 엔진을 강타합니다. 비행기는 착륙 직전에도 최소 시속 250km 이상 이 속도로 충돌하면 작은 새 한 마리도 폭발 충격과 비슷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번 사례처럼 기수만 파손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새가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면 엔진이 순간 꺼지는 플레임아웃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은 24시간 새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철새 철에는 위험 경보를 올리며 활주로 근처에 새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관리합니다. 다행히 이 비행기는 큰 문제 없이 착륙했고 정비팀이 즉시 외부 파손 부위를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기수에 남은 그 거대한 찢어진 자국은 하늘 위 조류 충돌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왜 비행기 엔진에 망을 설치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새가 빨려 들어가는 사고 버드 스트라이크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비행기 엔진은 공중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공기를 빨아들여야 합니다. 이때 생기는 흡입력은 사람조차 빨아들일 정도로 강력하죠. 그래서 비행 중에 큰 새가 엔진 안으로 들어가면 최악의 경우 엔진이 폭발하거나 정지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그럼 아예 엔진 앞에 금속망 같은 걸 씌우면 되지 않냐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 망을 씌우면 공기의 흐름을 방해해서 엔진 효율이 떨어집니다. 연료 소비도 늘고 비행 거리도 줄어들 수 있죠. 둘째, 그 망조차도 새의 충격을 못 견디고 부서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망이 부서지면서 생긴 금속 조각들이 그대로 엔진 내부로 빨려 들어가면 그 피해는 새 한 마리가 들어갔을 때보다 훨씬 더 커집니다. 결국 새를 막기 위해 만든 장치가 오히려 더 위험한 결과를 낳는 셈입니다. 그래서 항공업계에서는 망을 씌우는 대신 공항 주변에 조류 퇴치 장비를 설치하거나 조류가 많은 시간대나 지역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사전 예방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직 스튜어디스들이 힘겹게 비행기 문을 손으로 열고 닫을까? 몇 천억짜리 비행기인데 전동문 하나 못 닫는 게 이상하지 않아? 근데 이건 돈을 아끼려는 것도 기술이 부족해서도 아니야. 진짜 이유는 바로 안전 때문이지. 전동문은 겉보기엔 편리하고 고급스러워 보여도 전기와 정밀 부품에 의존해 만약 긴급 상황에서 모터가 멈추거나 시스템이 먹통이 되면 그 순간 문이 안 열리면 수백 명 목숨이 위험해지는 거야. 반대로 기계식 수동문은 단순하고 투박하지만 그 단순함이 위기 순간 가장 큰 힘을 발휘해. 비행기가 정전돼도 전자장치가 전부 꺼져도 사람 손만 있으면 언제든 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불편해 보이는 그 손잡이 방식이야말로 위기 상황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생명줄인 거야. 지금 이 장면 매우 위험한 비행 착륙 순간이야. 사람들 눈엔 그냥 비행기가 기울어서 착륙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 이건 조종사한테 목숨 걸린 싸움이야. 이런 걸 측풍 착륙이라고 부르거든. 비행기가 착륙 준비할 때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옆에서 불어오는 바람 즉 측풍이야. 이 바람이 비행기를 쉽게 활주로에서 벗어나게 만들거든. 그게 진짜 위험한 상황이야. 그래서 조종사들은 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써. 첫 번째는 크랩 방식, 기체의 머리, 그러니까 기술을 바람 불어오는 쪽으로
안쪽으로 틀고 비스듬하게 활주로 쪽으로 날아가. 그리고 딱 마지막 순간 바퀴 닿기 직전에 기술을 정면으로 돌려서 착륙해. 말이 쉽지. 타이밍 조금만 어긋나도 큰일 나는 거야. 두 번째는 슬립 방식. 이건 바람 불어오는 쪽 날개를 살짝 눌러주고 꼬리 날개로 방향 잡아 비행기가 한쪽으로 기운 채로 몸 전체로 바람에 맞서며 균형을 잡는 거지. 그 상태로 활주로에 맞춰 착지해. 이건 진짜 그냥 조종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순간 판단력, 감각 그리고 수많은 실전 경험이 다 필요해. 실력 있는 조종사는 상황에 따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쓰기도 해.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야. 조종사들은 상황이 너무 안 좋으면 과감하게 착륙을 포기하고 다시 하늘로 떠오르기도 해. 이걸 복행이라고 하는데 결코 실패가 아니라 승객 안전을 위한 최고의 판단이야. 그리고 다시 떠올라서 방향 틀고 다시 안전하게 들어와. 진짜 위험했던 비행기 긴급 착륙 장면 본 적 있어? 이건 그냥 아찔한 상황이 아니었어. 완전히 비극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사건이야. 스콧버그 기장이 비행 중 이상을 감지했어. 앞바퀴가 완전히 틀어진 상태였지. 그대로 착륙하면 기체가 균형을 잃고 활주로를 벗어나 그대로 산산조각 날 수도 있는 상황. 사고 확률 거의 100%였어. 근데 그 사람 흔들리지 않았어. 연료를 비우려고 하늘 위를 2시간 넘게 돌았어. 사람들이 그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상상도 안 돼. 뉴스에선 실시간으로 상황을 중계했고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말했지. 이건 살아남기 힘들다. 그런데 기내 좌석마다 뉴스 화면이 켜져 있었어. 승객들은 자기 최후의 순간이 될지도 모르는 장면을 눈으로 보고 있었던 거야. 두려움, 혼란, 절망, 기내 공기는 무거웠을 거야. 그 가운데서도 스콧버그는 조종관을 끝까지 잡고 있었어. 착륙을 시도하면서 그는 앞바퀴를 끝까지 띄워서 뒷바퀴로 최대한 버텼지. 마지막에 앞바퀴가 닿을 수밖에 없을 때 그는 기체 속도를 정확하게 조절해서 그 충격조차 흡수하게 만들었어. 믿기 어렵겠지만 그 비행기는 무사히 멈췄고 탑승자 146명 전원 단 한 명도 다치지 않았어. 지금도 사람들은 그날의 기록을 회자해.